먼저 워혼 차지! 왼팔로 그대로 정면의 적을 꿰뚫어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백팩의 버니어도 아주 그냥 순간 속도 높게 나올 것 같고 포즈도 잘 나오네요. 그렇게 돌파에 들어가서는 도끼를 휘두르는 그런 모습, 높게 치켜들고 그대로 내려쳤다 라는 느낌으로 도끼 크게 휘두르는 모습도 만들어 봅니다. 오늘 리뷰는 바로 오래간만에 SNAA 원탁기 사단입니다. 퓨리어스 워해머 갤러헤드. 발매는 2026년 6월 발매했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23,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패키지를 보면은 기존 SNAA 원탁기 사단 시리즈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아니 무슨 패키지 정면이랑 옆면이랑 거의 1대1에 가까운 비율? 왜 이렇게 두꺼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친구 특성상 커요. 다른 애들보다 큽니다. 대신에 파츠는 거의 그대로고, 그러니까 파츠의 개수는 그대로인데 사이즈들이 커진 거죠. 좀 놀랐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번에도 역시나 습식 데칼이 들어갑니다. 전신 곳곳에 라인 위주로 이렇게 마킹이 붙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는 본체가 사용을 할 그런 파츠들인데 일단 무기부터 볼까요? 짜잔! 먼저 퓨리 X! 하얀색의 금 색깔의 날이 달려있는 그런 도끼입니다. 한 손으로 휘두를 수도 있고 뭐 여차하면 두 손으로도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무기이기도 한데, 일단은 금색 자체도 전부 다 이제 도색되어 있는 파츠들이다 보니까 색깔 자체는 되게 이쁩니다. 먹선만 슬쩍 넣어줘도 입체감도 잘 살고 손잡이에도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고 멋지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랜딩 혼 블레이드! 양팔에 장착을 하는 작은 실드 겸 근접 무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 다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블레이드라는 이름답게 이제 오히려 클로 같은 게 달려 있죠. 그래서 금색으로 도색된 파츠를 쓰고 있고, 이제 뿔도 제대로 달려 있고, 안쪽을 보면은 마치 동력선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금색깔 파츠를 쓰고 있어요. 내부 디테일도 꽤 멋지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 실드 겸 근접 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혼 차지! 양쪽 손 어디든 들려줄 수가 있겠고요. 방금 봤던 무장 대신에 끼우는 형태입니다. 안쪽에 팔 조인트를 끼우는 사각 구멍이 같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이쪽은 오히려 금색 파츠도 많이 쓰였고, 아예 이름부터가 워혼이다 보니까 코뿔소처럼 이렇게 세 개의 뿔이 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잘 보면은 이쪽에 작게 금 색깔이 살짝 보이는 게 코뿔소의 눈처럼 보이기도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굳이 따지면은 코뿔소보다는 약간 황소랑 섞여있는 느낌도 좀 있기도 하고, 뿔이 3개나 되는 게 되게 공격적이라는 느낌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정말 실드처럼 넓게 이렇게 금색깔의 테두리나 장식들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썬더스톰 해머! 지금 상태는 수납 상태고요. 이렇게 위에 있는 뿔과 손잡이를 연장시켜서 이제 양손 망치로 만들 수가 있다. 아주 거대한 해머입니다. 엄청 커요. 본체 애초에 머리 부분부터 본체만 해요. 굉장한 사이즈를 자랑을 한다. 그리고 망치 머리 부분 역시 스파이크가 막 엄청 많이 달려있는 형태에다가 묵직한 형태, 조립도 안쪽에 프레임부터 조립을 하고 외장을 씌워나가는 형태,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위아래로 다 금색깔의 동력선 내지 그런 형태의 디테일 파츠들도 있고, 그리고 색깔 자체도 되게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뭐 양옆의 모양 자체는 다 똑같고요. 그리고 손잡이를 밀어 넣고 위에 뿔을 넣고, 이게 이제 수납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머 수납용 조인트입니다. 요 안쪽에 공간이 있어서 해머의 목 부분을 넣고 등에다가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머를 손에 쥘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보조 파츠입니다. 오른손 왼손용인데 말 그대로 손목이 처지지 않게 도와주는 보조 파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체용 손은 총 4종입니다. 주먹손은 미리 끼워놨고요. 무장손이 한 세트! 일단 두꺼운 손잡이들을 잡아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도 크게 만들어져 있고요. 나루토 손가락 내부까지도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편손이 2종입니다. 이렇게 쫙 편손이 있고요. 가볍게 자연스럽게 펴고 있는 손이 한 세트씩 있어요.
자, 그럼 갤러헤드 본체 남았죠. 사실상 본체의 완성은 이 블레이드를 먼저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양팔의 조인트까지 가려주는 걸로 해서 본체의 완성. 그러면 이제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으로 되게 중장갑을 입고 있다라는 느낌. 엄청 두껍고 큰 장갑을 입고 있네. 그런 갑옷이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쭉 보다 보면. 거기에 뭐 순간 속도를 위한 이런 버니어들도 엄청 큰 걸 사용을 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약간 얘가 돌파형이구나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혼자 유독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단독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뿔까지가 19.5cm 정도 됩니다. 정수리까지만 해도 약 18cm거든요. 이게 큰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앞서 리뷰했었던 이런 트리스탄이나 아이언 시클 같은 애들을 옆에 갖고 오면 확실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머리 하나 이상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여기에 같은 소대는 아니지만 먼저 리뷰한 이제 신속에 해당하는 그 소대 친구들을 같이 놔봐도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이즈도 확실히 머리 하나 이상은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먼저 다 발매가 된 소대가 얘네란 말이죠. 신속. 근데 지금 이 갤러헤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앞서 리뷰한 이 아이언 시클, 카이, 그리고 이 거신검 요 트리스탄, 그리고 제가 리뷰는 안 했지만 이 갤러헤드 앞에 라모라크라는 친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이 또 강기 소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디자인들이 조금 더 그 무슨 풀플레이트 갑옷 입은 것 마냥 되게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뭔가 디자인도 분위기가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기도 하죠. 공식 사진에도 이 넷이 같이 서 있는 사진이 있는데 요거 꽤나 볼만합니다. 근데 그 중에도 이 갤러헤드 같은 경우는 탱커에 속한다고 봐야죠. 작전 수행 시에는 선봉에 선다 라고 하니까요. 자, 그럼 머리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자체는 거대한 투구를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바이저를 올리고 있는 상태. 얼굴도 제대로 있어요. 안쪽에 금색깔 눈, 당연히 금색은 도색 파츠를 쓰고 있죠. 그리고 날카로운 그런 턱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거대한 뿔도 좀 신경 쓰이죠. 하얀색의 거대한 뿔, 가운데에서 살짝 이렇게 꺾여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것도 꽤나 멋지게 되어 있고요. 슬쩍 옆에서 보면은 정수리 위에도 금색깔 뿔이 있습니다. 뒤통수 자체도 되게 두툼한 그런 갑옷을 두른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참고로 이 투구의 바이저는 이 정수리 부분을 가동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이 뒤통수에서 보면은 가동이 어떤 식인지 보여요. 여기 빈 공간이 보이죠? 여길 기준으로 연동돼서 들어 올려지고요. 들어 올리면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거고, 내리면 이렇게 투구가 써지는, 투구가 써지면서 뿔도 전방을 향해 이렇게 앞으로 같이 꺾이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거 꽤나 멋집니다.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무언가의 얼굴 같은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금색깔의 턱에 난 뭐 이빨이나 이런 형상, 그리고 금색깔의 눈, 이런 걸로 보면은 이것도 무언가의 얼굴 그런 느낌이 탁 들죠. 색깔 분할 다 되어 있고요. 스티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옷의 형상도 되게 두툼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잘 보면 무슨 밴드처럼 어깨랑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회색 외장들이 연결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백팩으로 가면은 이 등에 거대한 버니어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는 것도 포인트죠. 그리고 백팩 자체에도 뒤쪽에도 그렇고 옆쪽에도 그렇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옆에 있는 구멍은 3mm 구멍 정도 되고요. 이 뒤에 있는 게 한 4mm 정도 된다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백팩을 잠깐 빼보면 등 쪽에 금색 파츠로 척추 같은 형태로 해서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보면 잘 보이는 게 옆구리 실린더, 가동하는 옆구리 실린더입니다. 그리고 어깨 자체도 큰 뿔이 나 있는 게 특징인데, 이 부분 역시 안쪽에 파츠를 덧대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둥근 뿔을 만들어 주기도 했고요. 어깨 바깥쪽에도 거대한 버니어가 금색 파츠 쓰이고 있고, 디테일 부분도 그렇고 어깨 자체에도 파츠 분할이나 이런 것도 멋지게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넓은 어깨 장갑, 어깨 갑옷 이런 부분이 되게 멋지죠. 그리고 팔도 정중앙 라인 보면은 진한 회색으로 해가지고 파츠 분할된 부분도 보입니다. 관절 디테일 보면은 그동안의 원탁기 사단의 그 느낌 딱 느껴지는 그런 형상이기도 하고, 팔 바깥쪽에 아까 봤었던 무장, 기본적으로 이제 팔 작은 실드? 뭐 그런 느낌으로 팔에 장착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팔 뒤쪽도 갑옷이 둘러져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골반 자체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스커트가 대단히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있을 것만 있는, 골반을 가리고 있는 갑옷 정도만 있고 밑에 쪽은 이제 가동을 위해서 넓게 열려 있는 그런 느낌인데, 잘 보면은 이 갑옷도 회색이 투톤입니다. 정중앙부가 가운데가 좀 진하고 밑에 테두리 부분이 좀 밝은 톤으로 돼 있죠. 요런 거라든가 허리 감싸고 있는 부분도 여기 회색, 그리고 바깥쪽에 좀 라이트 그레이로 해서 또 분할 처리되어 있고, 뒤쪽이 제대로 좀 스커트 형상, 좀 익히 알고 있는 그 느낌이기도 하고, 이렇게 크게 좀 가동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내부에도 프레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허벅지가 개인적으로 되게 취향이었는데, 이쪽 역시 약간 투구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둥글고 두꺼운 그런 형상의 허벅지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무릎 같은 경우도 이렇게 뿔처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분할 처리되어 있는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 사이사이 보이는 금색이라든가 종아리도, 와, 종아리 엄청 두껍습니다. 지금까지 중에 제일 두껍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힘 하나는 기똥차겠네라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종아리 아래쪽 발목 쪽으로 오면은 스러스터 디테일도 보이고요. 외장 자체도 여기저기 분할에다가 금색도 라인 살짝 보이고, 발도 되게 힘있게 생겼어요. 엄청 세게 생겼어요. 얇고 날렵하다 그런 느낌보다는 확실하게 지탱을 하겠다 같은 그런 느낌. 거기다가 뒤꿈치 같은 경우도 가동시켜가지고 접지를 늘릴 수 있거든요. 다양하게 좀 뒤로 넘어가지 않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발바닥도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동도 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동은 뭐 사실상 지금까지 친구들과 일단은 전체적인 부위는 비슷하다. 근데 정말 사이즈만 커졌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목 자체는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저 아래쪽에 볼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살짝 뽑아주면은 아주 크게 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크게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고개 돌리는 거는 생각보다 자유롭습니다. 대신에 이 뒤통수가 조금 간섭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통수 좀 피해가면서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으로 뽑아서 어깨를 앞으로 모을 수도 있고, 여기서 상하 가동도 있죠. 여기에 어깨 외장도 별도 가동이 있기 때문에 팔을 옆으로 크게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 상박의 회전축, 그리고 이중관절의 팔꿈치 아주 크게 굽혀지는 형태. 손목은 볼 조인트. 대신에 바깥쪽에 무장이 있기 때문에 만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뾰족해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축관절 편안하게 회전시켜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복부쯤에서 이렇게 좌우 스윙이 있는데, 이 스윙하면서 옆구리 실린더가 같이 가동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허리를 숙일 수 있는 관절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잘 보면 허리 숙이면서 이렇게 등에 있었던 금색 파츠나 실린더가 또 같이 가동을 하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골반 쪽에도 앞으로 숙일 수 있게 관절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좌우 스윙도 가능하고 이것까지 다 써주면 크게 숙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는 일단 뒤쪽 스커트 가동이 있는데, 이 옆쪽 스커트도 볼 조인트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기에 고관절 축이동이 있는데 이거 좀 재밌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곡선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정도인데 아예 락을 하나 걸어서 이렇게 밑으로 잡아당겨야 됩니다. 딱 잡아당기면 락이 풀리면서 끝에서 또 딸깍하고 고정이 돼요. 그래서 축 이동시키면 공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렇게 다리 크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옆으로 드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여기에 허벅지 회전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무릎 같은 경우도 이중관절 기본 사용을 해서 아주 크게 굽혀지는 형상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발목 역시 다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 안쪽으로 꺾는 것도 엄청 많이 꺾이기도 하고, 뒤로 뻗는 거 당연히 앞으로 굽히는 것도, 그리고 발바닥 가동도 있으니까 이렇게 발등 가동까지 해가지고 크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쯤 되면은 무릎 꿇기는 당연한 거죠. 아주 튼튼해 보이는 느낌으로 무릎을 꿇어주네요. 자, 그럼 가동도 봤으니까 기믹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뭐 무장 수납은 어떻게 하며, 뭐 조인트 같은 건 어떻게 쓰며, 이런 거 봐야겠죠. 일단 이 퓨리 X 같은 경우는 따로 수납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장손에 쥐면 되는데, 무장손이 또 바뀌었어요. 사이즈가 커지면서도 있지만은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엄지손가락만 빼서 끼우는 걸로 바뀌었어요. 요거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구조다.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튼튼하게 잘 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워혼 차지 같은 경우는 이 쉴드처럼 쓰면 되는데, 안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무장손을 먼저 끼고 이대로 손 끼우고 팔 옆에 끼우는 방식으로 장착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썬더스톰 해머 수납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수납 조인트를 가지고 와서 이 목에다가 끼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조인트를 등으로 가서 그냥 그대로 끼우기만 하면 돼요. 등으로 가서 장착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조인트 추가 보조 파츠가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죠. 먼저 썬더스톰 해머를 전개를 시켜줍니다. 위아래 다 빼주고 밑에 부분 장식을 빼면 여기에 무장손을 그냥 끼울 수 있거든요. 여기는 잘 끼운 다음에 오른쪽에 끼울 거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측으로 볼록한 방향이 손잡이에 끼워지게끔 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 교체를 하면 되겠죠. 손 교체 불편하지 않게 잠시 무장도 빼놓고 자, 손을 먼저 끼운 다음에 이 팔꿈치 쪽에다가 이 보조 파츠를 끼우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손목이 꺾일 일 없이 무장을 손에 쥘 수 있거든요. 대신에 주의할 게 애초에 이 해머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관절 버티는 게 조금 힘듭니다. 주의해서 포즈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보조 파츠다, 무장 장착이다 다 알아봤습니다. 바로 포즈 보러 가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완전 무장 완료! 오, 묵직합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원탁기사단 친구들 봤을 때는 날렵하다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장비가 클지언정 몸은 날렵했는데 얘는 그냥 다 크고 무겁고 두껍고 그냥 뒷모습 봐봐요. 이 장단지랑 이런 거 보세요. 와, 장난 아닙니다. 취향 좋네. 이건 완전 취향 저격이긴 한데 이런 덩치면 멋지죠. 근데 아무래도 이 해머가 무겁긴 많이 무겁습니다. 허리를 숙여도 이게 어느 정도는 살짝은 버티는데 허리가 힘들어하긴 하네요. 자, 그럼 도끼 액션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돌진형인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달리기 전에 자세 잡고 살짝 낮춘 느낌 당연히 한번 해봐야 되는 포즈이기도 한데 잘 어울리고요. 먼저 워혼 차지! 왼팔로 그대로 정면의 적을 꿰뚫어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백팩의 버니어도 아주 그냥 순간 속도 높게 나올 것 같고 포즈도 잘 나오네요. 그렇게 돌파에 들어가서는 도끼를 휘두르는 그런 모습 높게 치켜들고 그대로 내려쳤다 라는 느낌으로 도끼 크게 휘두르는 모습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잔챙이들은 전부 다 처리 후에 거대한 녀석을 상대하기 위해 썬더스톰 해머 그대로 짊어진 걸 땅에 내려쳤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왠지 땅에 내려치자마자 이 내려친 데가 뻥 하면서 뭔가 폭발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주 강렬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야, 해머가 크긴 큽니다. 이 머리만 해서 본체만 한 거니까 거의 무시무시하죠. 그만큼 좀 무게도 많이 나가네요. 그 다음 한 번 더 양손으로 무겁게 들어 올리면서 또 다음 타겟을 노려보는 그런 느낌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돌진하는 모습을 뒷모습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한번 구도 잡아봤는데 듬직하긴 하네요. 든든합니다. 그리고 작전 수행 시 이 갤러헤드가 선봉에 선다라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방에 서서 탱킹 및 길뚫기 돌파 다 혼자 하면서 뒤에서 이제 어모 및 다 같이 이제 전투를 하고 있는 이런 느낌, 이런 구도가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은 포즈 취하면서 마음에 든 이 돌진 준비하고 있는 이 포즈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NAA 원탁기사단 퓨리어스 워해머 갤러헤드 리뷰를 해봤습니다. 기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덩치가 엄청 커가지고 그 부분에서 야, 이거 놀라운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런 갤러헤드였습니다. 앞으로도 SNAA 이제 원탁기사단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나올 텐데 또 앞으로는 어떤 컨셉일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일단 소대 4명 완료된 이상 이제 다음 컨셉일 텐데 다음은 뭐 약간 암살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들도 매번 좋아가지고 그거 보는 재미도 꽤 쏠쏠합니다. 대신 이 갤러헤드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할 게 저 망치가 엄청 커요. 저 해머가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데서 오는 무게중심이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관절도 금방 처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고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쉐이.